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험 기간 잘 보내고 계신지. 자, 우리 격리 등등으로 우리 많이 빠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내용을 다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제일 먼저 볼 거는 우리 열과 이산기체 프린트,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프린트가 될 겁니다. 그거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먼저 온도 정리 한번 해봅시다. 온도는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는 물리량입니다. 자, 온도는 두 가지 쓸 건데 섭씨 온도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거고, 두 번째로는 절대 온도를 사용을 할 건데, 과학에서 중요한 거는 섭씨 온도 말고 우리는 절대 온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절대 온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 절대 온도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원래 섭씨 온도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것들 안쪽에 능분 감격은 같은데요. 중요한 건 0켈빈을 마이너스 273도로 놓고 나서 우리가 문제를 푼대요. 그 정의한 온도를 가지고 절대 온도라고 합니다. 이 절대 온도의 단위는 켈빈을 사용을 하고요. 우리 절대 온도는 이렇게 아래 방향이 나와 있는 요 내용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 T라고 하는 값 자체, 이 켈빈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이 도시에다가 273을 더해주면 된다.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27도라고 쳐보면 27도는 300켈빈이다. 이 정도 여러분들 다 할 수 있겠죠? 안 어렵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자, 이생기체라고 하는 것을 할 겁니다. 이상기체는 분자의 크기 자체를 무시했고요. 분자 사이의 포텐셜 에너지를 무시하는 기체를 가지고 우리 이상기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실제 기체는 원래는 이제 점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갖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실제 기체는 점이 아니라 이제 뭐를 갖냐면 이제 우리 H2O 이런 얘기를 하면 부피 자체가 있겠죠. 자, 그래서 부피를 갖고 있고요. 분자 사이에는 인력에 의해서 이제 포텐셜 에너지를 갖습니다. 여기서의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이제 뭐 중력, 뭐 아니면 뭐 전자기력, 뭐 등등, 뭐 쿨롱 힘 같은 거죠. 뭐 이런 것들을 갖는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열은요, 물체의 온도와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고 에너지의 변화의 일종이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열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는 줄을 당연히 사용을 하겠죠. 자, 그래서 열의 이동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열은 일단은 높은 온도에서 이제 낮은 온도로 이제 열이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를 가지고 우리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때 열평형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로 접촉하고 있는데 온도가 똑같아질 때까지 열이 이동하는 상태를 가지고 우리 열평형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는 이걸 가지고 우리 뭐라 그럴 거냐면 열량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열량의 단위는 무엇일까요? 열량의 단위는 당연히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줄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연력학에서는 특별한 단위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우리 칼로리라고 하는 걸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기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합시다. 기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내용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다만 좀 찬찬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일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F 곱하기 S, 즉 힘 곱하기 이동거리를 사용을 했었고요.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넓이가 좀 이렇게 책으로 맞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여러분들 소중하기 때문에 때리고 싶지 않지만 책으로 때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책을 넓은 면으로 때리면 별로 안 아프죠. 자, 근데 책을 세워가지고 때리면 되게 아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힘에다가 뭐를 곱할 거냐면, 힘에다가 이제 면적이 작아지면 세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잘못 눌렀네요. 잠시만요. 자, 그래서 우리, 아이고야. 미안해요. 다시, 앞에서 거부터 다시 한번 보면, 패드가 말을 안 듣죠. 애플 패스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F 곱하기 S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F 곱하기 면적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관계식을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W라고 하는 값을 정의할 건데 W는 F 곱하기 S라 그랬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 여기 S를 생각해보면 여기는 델타 L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는 F라고 하는 것식을 곱하기 델타 L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때 우리가 압력이 일정하다고 쳐봅시다. 압력이 일정했을 때 이 기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냐면, 이 F라고 하는 값을 다시 쓸 수가 있잖아요. 여기 있는 수식을 사용을 하면 어떻게 사용을 할 수가 있냐면
우리 F라고 하는 값이 P 곱하기 A임을 알 수가 있어요. P 곱하기 A 곱하기 델타 L이죠. 자, 근데 우리 여기 한번 봅시다. A 곱하기 델타 L은요, 여기 나와 있는 밑면적 곱하기 높이가 될 거예요. 즉, 부피가 되죠. 그래서 부피 변화량, P 곱하기 부피 변화량이 F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아래 나와 있는 거 한번 해보시면 P 곱하기 델타 V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때 우리가 여기 안쪽에서 사용한 이 수식은 옛날에 우리가 사용했었던 이 수식이랑 되게 비슷해요. 우리 힘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이때 표현했을 때 우리가 여기 안쪽에서의 면적을 가지고 우리가 정의를 했을 때 되게 특이한 것을 정의할 수가 있었는데 저기 왜 내가 T라고 썼을까요? FS에서의 우리가 면적을 구하면 뭐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옛날에 우리 1이라고 하기로 했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거랑 같은 방식으로 마찬가지로 PV 그래프 안쪽에서는 P 곱하기 델타 V니까 우리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때 면적 자체가 얘가 한 1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가 팽창하면 이제 한 1의 양이 되는데 한 1의 양을 보자. 팽창을 합니다. 팽창을 했기 때문에 델타 V가 플러스죠. 그리고 압력은 어지간하면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한 1의 양은 이제 양수가 되죠. 그리고 이때 우리는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W가 플러스다 라고 하면 외부에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가 감소하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에 음수가 되고요. 자, 이때는 기체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면 이제 기체 자체가 이제 팽창하면 외부에 일을 하게 되고 이제 기체가 압축하면 외부로부터 일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 내용으로 가봅시다. 자, 우리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때 뭐 할 거냐면 우리가 이때 기체가 하는 일을 구할 거예요. 한번 구해봅시다. 가에선 W는 P1 곱하기 V2-V1이 되죠. 이제 W 가가 될 거예요. 자, 그럼 W 나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W 나를 구하면 마찬가지로 P2 곱하기 V2-V1이 될 거고 라 먼저 할게요. W 라를 구하시면 어떻게 돼요? 면적이 있어 없어? 없잖아. 자, 그럼 이건 0이다. 그럼 이제 우리 요거 한번 보자. 이 달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 달을 한번 보시면 성우 선생님이랑 했었던 거랑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안쪽에 압력이 그 부피에 대한 함수로 나오잖아요. 그럼 이를 바탕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인테그랄 PV를 dV 해주시면 되고요. V1에서부터 V2까지 적분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적분 방향입니다. 적분 방향이 이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이걸 양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수식 한번 다시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쪽으로 움직이는 걸 한번 볼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다 다시라고 할 겁니다. 이 다 다시를 한번 먼저 볼게요. W 다 다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인테그랄 V2에서 V1까지 PV를 dV 해준 값이죠. 자, 그러니까 PV를 V2에서 V1까지 적분한 거예요. 자, 근데 이 수식을 한번 보시면 이 수식은 마이너스 V1에서 V2까지 PV의 dV랑 같습니다. 자, 이거 뭐랑 똑같습니까? 이거 아까 전에 구했던 W 다에 마이너스 붙인 거랑 같죠? 마이너스 W 다랑 같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뭘 알 수가 있냐면 적분 방향이 반대로 바뀌면 즉 과정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을 때는 마이너스가 붙는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안쪽에 탁구공이 있는데요. 이 탁구공에다가 뜨거운 물을 넣으면 부피가 팽창합니다. 자, 그래서 부피랑 이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열에 의해서 탁구공 내부의 기체 압력이 커지고 기체 부피가 증가하는데 기체의 공기가 팽창하면서 압력이 증가하고요. 공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힘을 작용함으로 이제 부피가 팽창하면서 공 내부의 공기가 이제 외부에다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이게 전부 다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 친구들이 한 거 그냥 보시고 나서 보시면 되는데 내용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얘네 전부 다 그냥 똑같이 이제 압력 맞춰놓고 이제 부피 맞춰놓고 부피 맞춰놓은 상태에서 하나 뜨거운 물에 담그고 하나 차가운 물에 담그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 둘이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얘는 열평형을 이루고 있고요. 동시에 그 아래에 열을 받아가지고 이제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 부피가 증가함으로 이제 공기가 외부에 이제 이때 일을 한다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일을 합니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중요한 거 얼음은 이제 열을 빼앗기죠. 자, 그래서 분자 운동이 둔해지고요. 자, 그래서 부피가 감소함으로
자, 공기는 외부에서 이를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죠. 자, 그럼 그 다음 내용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기체 내부 에너지입니다. 자, 이 기체 내부 에너지를 우리는 U라고 쓸 겁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계속 봤을 거예요. 자,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총합을 가지고 U라고 하는데, 단위는 이제 줄이라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내부 에너지니까 당연히 줄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상 기체는, 잠시만요. 자, 이상기체는 이제 특징이죠. 이 이상기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가 없냐면 포텐셜 에너지가 없습니다. 포텐셜 에너지가. 자, 그래서 얘는 포텐셜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냐면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뭐의 총합이냐면 아까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 총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 포텐셜 에너지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그냥 운동 에너지만의 총합이 됩니다. 자, 기체의 운동 에너지는 뭐에 비례하냐면 이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온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얘들이 더 많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 자체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기체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우리 이렇게 쓸 겁니다. 자, 평균은 위에다 바를 써가지고 나타내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EK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절대 온도 T에 비례하고요. 이상 기체의 내부 에너지 U는 기체의 분자수 N과 절대 온도 T에 비례합니다. 즉, 다시 생각해보면 U라고 하는 값은 이제 개수에다가 평균 운동 에너지를 곱한 값이랑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나와 있는 EK라고 하는 값이 절대 온도랑 비례하기 때문에 이 U라고 하는 값이 뭐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면 개수에다가 절대 온도 곱한 거랑 비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 아래 나와 있는 거 한번 해봅시다. 절대 온도가 2배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 몇 배 증가해? 2배. 자, 절대 온도가 0도예요. 그럼 내부 에너지 몇이겠습니까? 얘가 0이니까 0이겠죠? 자, 그럼 따라서 기체는 뭐를 하지 않는다? 뭘 안 할까요? U가 0이네. 근데 U는 뭐야? 운동 에너지잖아. 근데 운동 에너지가 0이잖아. 그럼 뭐라 하지 않겠어요? 운동하지 않겠죠. 뭐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뭘 할 수가 있냐면 요걸 할 수가 있는데, 자, 기체 내부 에너지를 왼쪽에 있는 표를 보시고 기체 내부 에너지나 뭐 이런 것들을 구해보시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기체 내부 에너지를 보시면 30이고 22잖아요. 그래서 가가 훨씬 더 큽니다. 기체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보시면 오른쪽에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표를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는데, 이 왼쪽에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 나가 더 큰 걸 알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얘네 둘 중에서 온도에 정확하게 비례하는 거는 얘입니다. 얘는 그럼 뭐랑 도 비례하냐면 이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건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개수랑 온도에 비례한다 그랬는데 이 평균 운동 에너지 그냥 온도에만 비례하잖아요. 순수하게. 그래서 절대 온도는 나에 비례한다. 이 정도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유는 EK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온도랑만 관련이 있는 값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들 첫 번째 프린트가 끝납니다.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